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혈압은 당연히 오르는 거야. 머리 아픈 건 혈압이 높아서 그래.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못 끊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속설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고혈압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이죠. 하지만 그만큼 흔하다 보니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상식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없으면서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혈압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혈압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혈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혈압이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혈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상 혈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 즉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혈압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허리둘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혈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혈압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 두통이 있으면 혈압이 높다는 신호다.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혈압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두통이 생기면 혈압계를 찾아 혈압을 재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 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아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혈압이 매우 심하게 높아진 경우에는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귀울림, 코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고혈압에만 특별한 증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감기, 목, 어깨,
근육 긴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고혈압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정기검진이나 우연한 기회에 혈압을 재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혈압이 높다고 의심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증상에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을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집에 혈압계를 구비해서 더 자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선택할 때는 자동전자 혈압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정확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커프의 크기가 자신의 팔 둘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의 혈압계와 비교해서 오차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고,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각각 2-3회 연속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피해야 하고, 측정할 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두통이나 다른 증상으로 혈압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해,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혈압약 복용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혈압약이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혈압약에는 중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끊는다고 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평생 혈압약을 복용하게 될까요? 이는 대부분의 고혈압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전적 요인이나 나이, 성별 등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혈압 환자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혈압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 적정 체중까지 감량하면 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1kg를 감량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mmHg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축기 혈압을 4에서 9mmHg, 이완기 혈압을 3에서 5mmHg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식단 개선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2에서 8mmHg 정도 낮출 수 있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추가적인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주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금주하면 혈압이 감소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1잔 이하로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등도 모두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약을 완전히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을 끊은 후에도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혈압약은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오해, 혈압이 조금 높은 건 괜찮다? 조금 높을 뿐인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혈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입니다. 수축기 혈압 120에서 129mmHg,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은 혈압 상승으로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에서 89mmHg는 1단계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1단계 고혈압이나 심지어 혈압 상승 단계에서도 아직 크게 높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직선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즉,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115mmHg에서 시작해서 20mmHg씩 증가할 때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75mmHg에서 시작해서 10mmHg씩 증가할 때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불렸던 단계 현재는 혈압 상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정상 혈압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5에서 2배 정도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혈압이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입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함께 있으면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혈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몇 년 후에는 심각한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이 조금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식단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혈압 상승 단계에서는 주로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하지만 3에서 6개월 후에도 혈압이 개선되지 않거나 다른 심뇌혈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1단계 고혈압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이 함께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높은 것쯤이야라는 방심하는 마음가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서 지켜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오해, 소금만 줄이면 고혈압은 해결된다? 고혈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짠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만 줄이면 고혈압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트륨 제한은 고혈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어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2에서 8mmHg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트륨 제한만으로는 고혈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6배 높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함께 감소하는데 체중 1kg 감량 시 수축기 혈압이 약 1mmHg 정도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을 4에서 9mmHg, 이완기 혈압을 3에서 5mmHg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음주 조절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1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도 혈압에 악영향을 줍니다.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흡연은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금연은 고혈압 관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측면에서도 나트륨 제한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의 혈압 상승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와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때는 단순히 소금만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면, 과자, 빵, 햄, 소시지, 치즈, 김치, 젓갈류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 요리는 가급적 피하고 양념을 따로 달라고 요청하거나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고혈압 관리는 나트륨 제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혈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한 5가지 주요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조금 높아도 위험하고 소금만 줄여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고혈압은 정말로 침묵의 질환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서도 우리 몸 곳곳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에 손상을 주어 뇌졸중을 유발하며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눈의 망막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혈압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압 체크입니다. 증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더 자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압약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동시에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식단 관리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줄이되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에 숨어있는 나트륨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의 질과 양 모두 중요한데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음주는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1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혈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다 보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혈압 관리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더욱 좋겠죠? 건강한 식단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운동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의료진과의 상담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의 종류나 용량 조절, 생활 습관 개선 방법,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혈압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매일의 혈압 변화를 기록하고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세요. 이런 기록들은 의사와 상담할 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항상 자신의 혈압 상태를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고혈압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이라는 조용한 적을 물리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혈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